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현도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어지는 중공 특무비사, 오늘은 6번째 이야기입니다. 와우, 15부작인데 벌써 6번째까지 왔어요. 오늘 이야기는 버티기 레전드, 바로 유당 사건입니다. 유당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앞에 칼상제 사건, 축비 사건 등등 해서 이제 이런 공산당의 마수에 낚여서 봉변당한 사람들 얘기가 나왔는데, 이 유당이라는 사람은 좀 특이 케이스입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버텨서 마침내 살아남은 정말 레전드 케이스예요.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또 67호 시대에서 내가 취급한 사건 가운데서 한두 가지 특기할 만한 사건이 있었기에 여기서 적어보기로 한다. 그 당시에 공산당의 주장에 의하면 소위 DRP 특무조직의 책임자였다고 하는 적헌장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끄덕대기 잘하고 덜렁거리는 허풍선이었는데, 육제중학교의 정치지도원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과대평가해서 있는 죄 없는 죄를 전부 씌워 내가 있는 67호로 압송시켜온 친구였다. 처음에는 그도 역시 지성인으로서 그만을 떨었으나 왕령의 유도신문에 걸려서 본색을 여지없이 탈로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어느 날 큰 소리만 치고 있던 그에게 왕령이 몇 마디로 길을 꺾어 나왔다. 여보, 적동무. 우리들은 그래도 당신을 하나의 유능한 인물로 알고 귀빈 대접을 하고 있는데, 당신 어째 그렇게 요란하게 덜렁거리기만 하고 실속 있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언제나 유능한 인물이란 솔직담백하게 자백을 하고 인민의 편이 되면 혁명 공작에도 역시 유능하단 말이오. 만약에 우리가 동물을 보잘것없는 송살이라고 생각했다면 벌써 감옥으로 보내서 수수밥 덩어리나 먹게 하지. 이런 2층 양옥에다 모시고 요리 대접을 하지 않소. 우리가 이렇게 동물을 높이 평가하고 우대하는데도 당신이 영도하던 그 큰 조직 체계를 솔직 대담하게 자백할 용기가 없는 인물이라면 별로 쓸모도 없는 하나의 졸자로서 우리에게 귀빈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오. 그러나 정직하게 죄상을 자백하면 동무의 자유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들과 같이 공작도 할 수 있단 말이오. 이렇게 올려 추고 내리치는 바람에 얼떨떨 정신을 못 차린 그 친구는 갑쪽같이 왕령의 수단에 넘어가 어느 누구도 전혀 모르고 있던 10수년 전에 자기가 군통국의 곽기원과 다소 연락이 있었던 희미한 사실까지 무슨 큰 공작이나 한 듯이 얘기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건이란 상해 공안부도 전혀 모르던 일이오. 심지어 육제중학교의 정치지도원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다. 더욱 우스운 일은 그는 자기가 무슨 큰 조직의 영도 인물인 것처럼 꾸며서 왕령의 비위도 맞추고 눈에도 들어 감투라도 하나 얻었을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허무맹랑한 허구의 사실을 조작까지 하여 자백했던 것이다. 그의 자백에 의하면 상해가 함락되기 전에 국민당은 상해시에서 스탈린그라드의 전투처럼 초토전을 하겠다고 선전하니, 그 당시에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자기들아 나와서 지휘를 해달라기에 일대 정보망을 조직하고 정보활동을 했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적헌장으로서는 왕령에게 자기가 그 무슨 위대한 지도 능력이나 있는 영도자같이 꾸며댔으나, 그의 어리석은 뱃속까지 들여다본 왕령은 그 침소봉대한 허위 자백서를 보고 심히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 후 나흘 만에 남시 사형장으로 끌고 나가서 직접 총살을 하였으며, 그자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학생 수백 명이 골탕을 먹고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서 철저한 개조 교육을 받았던 것이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와는 정반대로 공산당의 교활한 유도신문도 기만수단도 쓸데없었고 혹독한 고문과 악형도 아무 효력도 없었으며 손님 대접도 귀빈 대우도 그의 강철같은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던 완고강이라는 별명을 듣던 유당의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로 한다. 그 당시 유당은 불과 20여 세의 미목이 수려하고 건강한 청년이었다. 그는 해방된 후에도 계속해서 의운 여자중학교의 선생으로 있으면서 한 미모의 여학생과 연애를 하고 있었다. 뭐? 중학생하고 여중생하고 연애해? 이런 씨. 그러나 해방이 된 후에 노극서라는 정치지도원이 그 학교에 파견되어 왔었다. 노는 그 당시에 해방 전에 국민당에게 체포되었을 때 같이 동거 생활을 하여 오던 댄서와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대상자를 구하던 중 유당의 애인을 그 학교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자연히 유와 노 사이에는 미모의 애인을 사이에 두고 삼각투쟁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다. 제 아무리 공산당의 사회라고는 하나 유당도 만만치 않은 완강한 척수였기 때문에 특권을 가지고 있는 노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 뒤에 노는
연적인 유당의 뒤를 캐기 시작하여 그가 이전에 삼민주의 청년단에 가담하였던 사실과 장개석의 아들 장경국과 연락이 있었다는 것을 탐지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노는 어떤 자가 그에게 밀고를 한 것 같이 자기 손으로 정부를 꾸며가지고 의운 여자중학교로 밀고케 하였다. 당연히 그 밀고 편지는 노가 자기 손으로 뜯어보았고 이 사실을 곧 공안부로 과장해서 보고함으로써 유당은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 위에 그는 얼토당토하게 장경국이 상해로 밀파한 잠복조장이라는 과대평가를 받고 바로 우리 67호의 3층으로 압송되어 왔다. 처음에는 유당도 역시 갈상제나 축배와 같이 유도신문 위협 공갈을 받았고 여러가지 기만수단과 꾀임수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온갖 수단과 재주를 다 부려도 일주일이 계속되도록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효과도 보지 못하였다. 나는 지금 그 당시 내가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쓰고 있으나 누구도 믿지 않을는지 모른다. 유당은 67호에 온 손님으로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고맙고 만족하게 생각하던 귀빈같이 우대하는 식사 대접도 만족해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이게 사람 먹으라고 주는 음식이야? 이게 무슨 반찬이야? 2가지 반찬에 국한 그릇, 이것이 뭐란 말이야? 그래도 날 빈객으로 우대를 한다면 나에게 특등 상점은 대접해야 할 게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 정식쯤은 먹여줘야 하지 않나? 하고 마구 야단하면서 은행표 담배 같은 것은 눈길도 주지 않고 꼭 은지에 싼 최고급 담배를 내놓으라고 호통을 쳤다. 말뿐의 빈객 대접이지 이것이 사람 대우냐? 라고. 우리들은 할 수 없이 그에게 상부 조직으로부터 은지로 싼 고급 담배는 배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겸손하게 설명을 했더니 그제야 가만히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벙글벙글 웃으면서 매우 기분이 좋아 자진해서 자기의 과거를 모두 자백하겠다고 떠드는 바람에 신이 난 장동무는 자기 호주머니를 톡톡 털어가지고 담배 2보루를 사다가 주었더니 담배만 덥석 받아놓고 수염을 쓱 내리 쓸고 말았다. 우리들은 그의 하는 짓이 하도 어이가 없어. 아니 그래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이행해야죠. 여보 그 시시한 소리 마시오. 담배 2보루가 뭔데 그거 받았다고 이러쿵저러쿵 하시오? 참말로 그는 배짱이 콘크리트 같고 신경이 소심주같이 튼튼한 친구였다. 그는 아무리 우대를 하건 또는 위협과 공갈을 치든 간에 또 몇 시간을 이야기했든 간에 언제나 그 결론은 다음 2가지로 끝났다. 그와 논리적으로 이론을 말한다면 이론에서 실천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 어떤 중요한 점에 이르면 역습할 이론의 근거를 잡아가지고 횡설수설하면서 얼렁뚱땅 넘겨버렸다. 그리고 삼민주의 청년단에 가담했던 경위를 자백하라고 추궁을 하면 언제나 판에 박은 듯이 이렇게 변명을 하였다. 삼민주의 청년 내각인 삼청단에 참가했죠? 그런데 중앙대학교 재학 당시에 입단 원서는 내가 안 쓰고 동창생이 제 마음대로 써서 제출했어. 너무도 어이가 없어 우리들은 웃어버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자소서를 쓰라고 종이와 펜을 주면 그는 조금도 주저없이 선뜻 받아들고는 거침없이 썼다. 인민공적 모택동이라고. 그리고 장경국의 부하로서 공작한 것을 실토하려고 하면 노극서가 백주에 도깨비를 보았군요. 입단식에는 참가한 일이 없고 어떤 클럽에 가담하거나 회의에도 참석한 일은 없어. 그러나 무슨 파티나 다가회 같은 데는 빠짐없이 꼭꼭 참석했는데 그것도 얻어먹을 것만 얻어먹으면 곧 뺑소니를 쳤지요. 아니 이런 것이 무슨 죄란 말이오? 그는 시치미를 뚝 떼고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무지함을 변명하더니 아마 당신들도 백주에 도깨비를 본 모양이군요. 장경국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입단식에도 참가 안 한 내가 장경국과 같이 특무공작을 했더니 공연히 생사람 잡지 마시오. 라고 배심 좋게 일소에 붙여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공갈하면 공갈할수록 더욱 강경하게 모두 부인해버리고 전년 딴청을 대었다. 그에게는 무슨 악형이나 혹독한 고문도 소용없었다. 도리어 그에게 고문을 하면 우리들이 지쳐버리고 한편 완화수단을 써서 조용히 타이르면 그러면 당신들이 요구한 대로 하죠. 요구가 뭐요?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이오? 우리들은 좋은 찬스라고 자백서를 쓰라고 종이를 주면 그는 덥석 종이와 붓을 손에 받아 쥐고는 인민공적 모택동이라고 종이가 있는 대로 낙서해서는 던졌다. 우리들은 그에게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서 자백서를 써내면 곧 자유가 회복될 수 있다고 타이르면 그러면 좋소. 당신들 소대로 자백서를 써서 드리죠. 종이와 먹을 좀 주시오. 그의 요구대로 또 종이와 먹을 갖다 주니 이번에는 주먹만한 글씨로 민족 영웅 장개석이라고 수없이 써서 내동댕이를 치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위협도 공갈도 소용이 없었고 유도신문 같은 것에는 걸리지도 않았다. 살인적인 지독한 고문과 악형도 그를 굴복시킬 도리가 없었다.
우리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어서 오직 소조회로 하여금 왕에게 제의해서 왕령 자신이 직접 그 완구 덩어리에 맛을 보도록 했다. 살인기 왕도 한두 번을 다루어 보았으나 조금도 진전이 없어 7일 만에 67호로부터 어디론가 압송되고 말았다. 67호의 손님들은 특수한 범인 아니면 절대로 7일을 넘기지 않고 또 다른 비밀 아지트로 압송되었는데 유당도 그 중에 한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이런 비밀은 외부에서는 아는 사람이 극히 적었다. 그는 손에 수갑을 채울 때는 큰 호통을 치고 마구 욕지거리를 하면서 생야단을 해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그의 입에 솜방망이를 틀어막고 자동차에 태워 우원로에 있는 청백 소학교로 압송했던 것이다. 그 소학교에는 범인을 고문하는 여러 가지의 형구가 완비되어 있었다. 그 후에 거기 있는 동지의 얘기를 들었더니 유당은 그 청백 소학교에서 더욱 멋진 활극을 연출하여 모든 사람을 아연실색케 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악형과 독형을 다 겪었는데 그 유명한 것들을 말한다면 호랑이 등타기, 비행기 타기, 두 발가락으로 거꾸로 매달리기, 고춧가루 물 마시기, 바늘로 손톱 찌르기, 부젓가락으로 등지지기, 몽둥이로 갈비 찌르기 등등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참고 견디기 어려운 고문과 독형을 수없이 반복해 받았으나 그는 입만 벌리면 호통을 치고 욕지거리를 퍼부으며 조금도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욕을 못하게 입에 솜방망이를 틀어막으면 독형에 못 견뎌 숨이 막혀 기절을 하곤 하였다 한다. 그가 기절했다고 솜방망이만 입에서 뽑아주면 모진 독서를 다시 퍼부었고 자술서를 쓰라고 종이와 붓을 주면 인민공적 모택동 강도집단 공산당이라고 종이와 목이 있는 대로 갈겨버리고 말았다. 그는 이와 같이 계속하기를 한 달이 넘으니 그의 불굴의 투지와 정신을 의심하여 나중에는 정신감정까지 하여 보았으나 조금도 정신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의사는 유당의 정신에는 이상이 없으나 육체는 그 이상 형벌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하였으므로 나중엔 할 수 없이 남시 정거장 간수소로 보내어 종신형수로 만들어버렸던 것이라 한다. 그가 남시 간수소에 수감된 이후 그에 대한 신문서는 우리들에게 가져왔으나 우리들은 그를 한 달 동안 감옥에서 푹 쉬게 한 다음에 다시 심사하기로 했던 것이다. 한 달이 지난 후 나와 장은 다시 간수소로 찾아가서 신문실에서 신문을 하러 가였더니 그는 우리들을 보자마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우리들에게 갖은 욕지거리와 독서를 다 퍼부었다. 장동무는 격분한 나머지 유당의 따귀를 갈겼더니 그도 본때 있게 장동무의 뺨따귀를 후려갈겨 멋진 반격을 했기 때문에 큰 싸움판이 벌어질 뻔했던 일도 있었다. 그때 다행히도 간수가 재빨리 그의 어깨를 틀어잡고 뒤로 돌린 후 즉시 수갑을 채워버렸기에 그 정도로 끝나고 말았지만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무쇠덩어리 같은 주먹에 장씨는 톡톡히 욕을 볼 뻔했던 것이다. 장씨는 간수소의 왕소장에게 명령하여 유당의 입에 손뭉치를 틀어막고 사흘 동안이나 거꾸로 매달게 한 뒤에 화가 잔뜩 나가지고 돌아와서 그 고약한 놈 같으냐고 여보 우리들이 그 축일놈을 연명제청하여 총살하도록 합시다. 그 개같은 놈 내 참 평생 처음 본 놈이요. 허나 장동무 우리가 신문 조사 한 장 못 받고 자술서 한 장 못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다만 노극서의 보고서 한 장만으로 그를 처벌할 수 있겠소.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봅시다. 그 망할 자식 그런 놈 난 자신 없어. 만일 당신들이 연명하여 총살을 제청하지 않는다면 나는 모르겠어. 그거 나도 동의하오. 나도 방법이 없어. 그러니 우리 모두 같이 연명해서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도록 합시다. 우리들이 이렇게 두 손을 들어버린 뒤에 유당을 왕령이 임계받았던 것이다. 그 후 왕은 내가 상해를 떠날 때 나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유당의 강철 같은 배짱은 조금도 죽지 않았소. 참으로 놀라운 놈이요. 여지껏 자백하는 말 한마디 안하고 자술서 한 장 쓰지 않고 그래도 두면 욕만 퍼붓고 붓을 주면 인민공적 모택동이라고 써놓고 그야말로 두 손을 바짝 들었소. 욕을 하니 두려워하오, 때리니 아파하오, 죽인다니 겁을 내오. 그런 자식은 별 수 없이 군대로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몇 달 동안 그놈에게 가보지도 않았어. 그도 너무 어이없었던 일이라서 이렇게 냇가리 후 쓴웃음을 짓고 돌아섰다. 독자 여러분들도 앞서 말한 몇 가지의 실례를 보아 공산당의 기만 수단에 넘어가 그네들에게 정직하게 자술서를 쓰거나 자백을 해도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갈상제나 적헌장의 예를 보아 죄는 죄대로 남고 벌은 벌대로 받아 결국 모두 총살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 유당과 같이 강철 같은 배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끝까지 완강히 거절한 사람은 생명을 건지어 종군하게 되었다고 하니 공산당에게 자백하든가 자수하는 것이 반드시 황천길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아셨을 것이다. 그 뒤 1950년 봄에
나는 67호를 떠나 선종로 237호의 정보위원으로 전근이 되었다. 내가 67호에 있던 동안에는 오로지 설복공작과 신문공작 그리고 그 내부 사정과 내가 직접 취급해본 몇 가지 사건에 대한 것이나 또는 관련이 있는 몇몇 부문에 대한 사정은 잘 알고 있었으나 그 이외의 부문에 대하여서는 알아볼 도리와 방법이 없었다. 그만큼의 공산당의 정보기관 조직은 조직과 조직, 기관과 기관, 또 공작원과 공작원 사이에도 차란이 되어 있어. 모든 외부 사람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당원과 당원 사이에 있어서도 알 수가 없었다. 내가 홍콩의 출판물을 훑어보더라도 중공 정보기관의 전모의 내막을 폭로한 출판물이나 단행본은 한 권도 없었다. 그만큼 중공의 정보기관이나 모든 공작은 비밀 보장이 완전히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어떤 중공 내 조직이나 정보기관에 붙잡혀 들어갔던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있었던 그 한 기관이나 또 그 일부분의 사정밖에 알 도리가 없었다. 나도 그 예외가 아니어서 우선 다음에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정보위원회 내막부터 폭로하기로 한다. 확실히 오늘 내용은 진짜 레전드네, 레전드. 과연 이런 사람이 정말 실제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 처음에 오늘 이제 제목은 유당 사건이지만 적헌장, 유당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놈은 개뿔 딱지도 아니면서 헛소리 삑삑 하다가 골로 간 사람이고, 두 번째 유당이 정말 엄청난 사람이죠. 중학교 선생인데 그 학교 여중생하고 사귀었다는 것만 빼면 아주 멋진 양반입니다. 이 삼민주의 청년단이라는 거는 이제 국민당 정권 때 청소년들 대상으로 결성된 장개석 총통의 친위단체입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 유겐트에 해당하죠. 중일 전쟁 이후에 그 당시에 국민당 특무기관인 남의사가 이 삼민주의 청년단에 통합되면서 이제 이름은 청년단인데 약간 특무 조직으로 이제 변신을 하게 돼요. 여기 삼민주의 청년단이 1947년인가 그때 이제 해체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장개석의 아들인 장경국이 직접 이제 통제하는 꽤 막강한 조직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삼민주의 청년단이 형식적으로는 해체가 됐지만 이제 이 기능이 이제 국민당 중통국, 군통국으로 나눠서 이제 들어갔다고 봐야죠. 근데 진짜 깡 좋죠. 밥상도 엎어버리고 담배도 받고 쌩까고 아니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해야지. 참 공산당 주둥이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인민의 적 모택동이라고 그렇게 그 공산당 특무들 눈앞에서 써서 던질 정도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럴 것 같아. 먹을 거만 얻어먹고 이제 바로 째는 거. 인민공적 모택동, 민족 영웅 장개석. 진짜. 청백소학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건 다 고문 이름인 것 같은데 호랑이 등타기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나머지는 참 어디선가 많이 보던 것들이죠. 응? 진짜 이게 맷집이 만렙입니다. 근데 아무리 진짜 다구리에 만렙이 없다고 하는데 이 유당이라는 사람은 정말 예배인 것 같아요. 인민공적 모택동 강도집단 공산당이라고 막 써서 집어던지고. 응? 간수소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지금 교도소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중국 군대는 뭐 가고 싶다고 아무나 갈 수 있는 데는 아니에요. 군대에 간다는 건 이제 곧 혁명 열사로 인정받는다는 것이고 어, 군대를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출신 성분 면에서도 상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유당은 공산당 특무기관에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도 받고 취조도 받았지만 끝내 버틴 결과
오히려 중국 인민해방군에 입대하는 기회를 얻었던 겁니다. 아, 진짜 남자는 남자야. 응? 좀 씁쓸한 얘기지만은 이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1950년 10월 달부터 이제 중공군이 6.25 전쟁에 참전하죠. 그때 이제 중공군에 투항한 국민당 이제 투항병들을 인해존술의 총알바지로 내보냈어요. 아마 유당도 이때 만약에 중공군에 들어갔으면 그때 6.25 전쟁 때 아마 전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진한파가 이제 상해 그 67호를 떠나서 이제 정보공작위원회 정보위원장 직책으로 전출을 갑니다. 네. 이제 조금 더 상급 정보기관인데 이제 그리로 들어가서 활약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제 공작 사례들도 들으면서 그렇게 좀 더 많은 것들을 이제 폭로할 거예요. 특히 이 다음 편에는 음, 정말 상해 지옥이라고 할 만한 그 중공 특무기관의 상해 지부에서 벌어지는 정말 끔찍한 이야기들과 특히 다음 편에는 이제 죄도 없이 끌려온 여자 죄수에게 벌인 이 중공산당 특무들의 성고문 이야기가 이제 공개됩니다. 아, 잔인하죠, 진짜. 정말 고문 중에 정말 최악질의 고문이 정말 여성들에게 행하는 성고문이라 할 것인데 다음 편 중공 특무비사 7부 상해 지옥의 윤간 고문 편에서 그 내막을 좀 더 폭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